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은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부모님 생일에 카드를 직접 정성스럽게 만들어 축하 메시지를 적어줬을 때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그리고 이때 부모님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자녀의 감정과 여러분의 감정을 지금 보이는 감정 날씨 카드에서 찾아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같지 않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죠.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 때 자기만 끼워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이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이때 부모님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자녀의 감정과 여러분의 감정을 지금 보이는 감정 날씨 카드에서 찾아보세요.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이렇게 다양하고 어떤 감정이든 느낄 수 있기에 아이의 감정을 단정하거나 탓하지 말고 어떤 감정이든 수용해 주어야 아이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들을 청자입니다. 한자를 보면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귀를 열고 열 사람의 눈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 임금의 말을 듣는 것처럼 몸과 마음으로 잘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청은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이며 온전한 경청은 아이가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것을 말하죠. 또한 온 몸과 마음으로 진지하고 겸손하게 들으며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경청하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짝이 되어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한 사람은 펜을 들고 눈을 감은 채로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보시는 달팽이를 A부터 시작해서 C까지 펜으로 선을 이어가 보세요. 설명하는 사람은 펜을 든 사람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말로만 설명해 주세요. 어떠셨나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하는 질문도 중요합니다. 질문은 아이의 생각을 넓고 깊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부모가 적절한 질문을 함으로써 자녀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왜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는 비난받거나 추궁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답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대신에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등을 사용해서 질문을 하면 부담 없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질문하기 실습을 통해 아이가 질문을 받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직접 경험해 볼까요? 두 사람이 함께 짝을 이루고 아이와 부모 역할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나 학교 다니기 싫어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왜 대신에 무엇 때문에로 질문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와 나누는 의사소통 유형은 어떨까요? 다음 질문에 네, 아니요로 답해보세요. 질문에 모두 답하셨나요? 1번 질문에 예로 대답한 개수가 많을수록 여러분은 축소 전환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녀와 함께 부정적 감정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자녀도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예로 대답한 개수가 많을수록 여러분은 억압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아이에게 부정적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3번 질문에 예로 대답한 개수가 많을수록 여러분은 방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수용해주고 행동에는 제한을 두어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 질문에 예로 대답한 개수가 많을수록 여러분은 감정 코칭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의 감정을 소중히 다뤄주고 계시네요. 칭찬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 해야 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거나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칭찬은 위험한 칭찬입니다. 또한 아이와 거래를 하는 칭찬과 막연하게 하는 칭찬도 위험하죠. 하지만 아이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칭찬,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칭찬은 위대한 칭찬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칭찬하기 전에 위험한 칭찬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고 위대한 칭찬을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나무는 칭찬나무입니다. 이 칭찬나무에 자녀에게 하고 싶은 위대한 칭찬 5개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께 듣고 싶은 칭찬 5개를 적어보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적은 칭찬과 자녀가 적은 칭찬을 비교해 보세요. 아이에게 유익한 피드백을 하면 전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이의 속마음을 이해하면 중립적인 태도로 유익한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며 유익한 피드백을 받은 아이는 스스로 더 좋은 목표를 찾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하기의 방법으로 FIT를 배워보겠습니다. F는 팩트로 객관적인 사실이고 I는 임팩트로 사실이 미치는 영향을 말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T는 타겟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숙제는 안 하고 TV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FIT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와 다툰 후에 화해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자녀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 FIT를 활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작성해 보세요. 이번 교육에서 당신은 좋은 부모가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당신의 강점은 앞으로 입양 부모로서 살아갈 때 큰 힘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 때 저는 당신의 모습을 기억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당신의 강점을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